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 등을 가장 따뜻하게 밀어줄 줄 알았던 피부치가 사실은 내 가슴에 가장 깊은 대못을 박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배에서 나고 자라며 고구마 하나도 나눠 먹던 그 정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세월의 파도 앞에 형제라는 이름은 허망한 껍데기만 남고 남보다 못한 남이 되어 서로를 핥히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그 아픈 진실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올해 72이 된 김 여사님은 얼마 전 평생을 의지해온 남동생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남동생이 사업에 실패할 때마다 자식들 뒷바라지할 돈까지 쪼개어 건넸던 그녀였습니다. 누나니까, 우리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정작 김 여사님이 큰 수술을 받고 병상에 누웠을 때 남동생은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나가 모아둔 작은 아파트의 명의를 두고 자기 몫을 운운하며 얼굴을 붉혔지요. 김 여사님은 병원 창밖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준 것은 사랑이었는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계산뿐이었다는 사실이 수술 자국보다 더 쓰라렸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남이었다면 이토록 서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들수록 곁에 남는 건 형제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떠나시고 나면 그나마 붙들고 있던 끈마저 툭 끊어지고 서운함과 원망만이 그 자리를 채우곤 합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사랑했던 형제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가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제는 그 관계에 연연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일까요? 오히려 형제자매와 거리를 두었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그 지독한 인연의 굴레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지키는 법에 대해 지금부터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자매가 소용없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던 부모님이 안 계시면 형제는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라는 큰 울타리가 있을 때는 그 안에서 억지로라도 웃으며 모였지만 울타리가 사라지는 순간 형제 관계는 각자의 이익을 따지는 냉정한 관계로 변합니다. 70을 넘긴 박 어르신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10년 넘게 홀어머니의 병수발을 들며 곁을 지켰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밤잠을 설쳐가며 어머니를 모신 건 오직 박 어르신뿐이었지요. 타지에 사는 동생들은 1년에 한두 번 얼굴 비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슬픔이 가시기도 전인 장례식장 뒷방에서 동생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니가 살던 낡은 집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형님, 이 집 지금 팔면 시세가 꽤 나오는데 언제 처분해서 나눠 가질까요? 동생들의 입에서 나온 건 위로가 아니라 차가운 계산기 소리였습니다. 박 어르신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평생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어머니 온기가 채 식기도 전에 돈 이야기부터 꺼내는 동생들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동생들은 급기야 형님이 집을 차지하려고 시간 끄는 거 아니냐며 억측까지 쏟아냈습니다. 박 어르신은 그날 이후 우리가 과연 한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가 맞나 싶어 가슴을 쥐어뜯으며 밤잠을 설쳐야 했지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익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그 어떤 도덕도 쉽게 잊어버린다. 혈연이라는 이름도 돈 앞에서는 얼마나 무기력하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효도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형제라는 의무감에 매달려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자녀가 아닌 한 사람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내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나를 아껴주지 않는 형제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상처받는 것보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나의 노년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피를 나눴다고 해서 내 인생의 아픔까지 나눠줄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자매가 소용없는 두 번째 이유는 30년 넘게 각자 살아온 세월만큼 가치관과 환경이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한 이불 덮고 잤던 추억만으로 버티기엔 우리는 이미 서로 너무 다른 길을 걸어온 모르는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형제와 자주 부딪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꾸 수십 년 전의 어린 시절만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너 예전엔 안 그랬잖아. 혹은 내가 언니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 하는 식의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강산이 몇 번이나 변하는 동안 형제는 이미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각자의 생활 방식을 몸에 익혔습니다. 이제는 말씨도 좋아하는 음식도 돈을 쓰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 커다란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내 방식대로 고치려 드니 만나기만 하면 싸움이 나고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60 중반의 이 여사님 사연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여사님은 평생 알뜰살뜰 돈을 아꼈으며 노후를 준비해 온 분입니다. 반면 여동생은 화려한 옷을 사고 유명한 맛집을 찾아다니며 인생을 즐기는 편이었죠.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여동생은 언니의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살아? 자식들한테 다 퍼주지 말고 나이 먹어서 좀 즐겨. 언니처럼 살면 병만 생겨. 이 여사님은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내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여사님 입장에서는 여동생이 대책 없이 돈을 쓰는 것처럼 보여 걱정이 됐지만 꾹 참고 있었던 참이었거든요. 결국 참다 못한 이 여사님도 너야말로 나중에 나한테 손 벌리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즐겁자고 만난 자리는 서로의 생활 방식을 비난하다가 원수처럼 돌아서며 끝이 났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이 여사님은 이제 동생을 만나기 전날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혈육이라는 이유로 만나는 게 고통이 된 것이지요.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더 이상 타인에게 이해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형제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피를 나눴다고 해서 내 마음을 다 알아줄 거라는 기대, 내 방식이 옳으니 너도 따르라는 고집이 결국 관계를 망칩니다. 이제는 서로의 삶을 간섭하지 말고 멀리서 바라만 봐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억지로 내 생각을 이해시키려 애쓰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인연이라면 그게 형제일지라도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나를 아끼는 유일한 길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억지로 좁히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내 노년의 일상이 고요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자매가 소용없는 세 번째 이유는 이제는 피를 나눈 혈육보다 내 곁에서 매일 안부를 묻는 이웃과 친구가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한 번 만나 제사나 돈 문제로 얼굴 붉히는 형제보다 내가 아플 때 따뜻한 죽 한 그릇 챙겨주는 이웃이 진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은 먼 곳에 사는 형제의 무심한 전화 한 통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공원에서 함께 체조하며 웃음을 나눈 친구의 손길, 그리고 내 안색이 안 좋으면 금방 알아차려주는 이웃의 눈길입니다.
혈연이라는 의무감으로 맺어진 관계는 무겁고 숙제 같지만 마음이 맞아 내가 직접 선택한 인연은 내 메마른 삶을 다시 꽃피우게 합니다. 올해 68이신 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선생님은 얼마 전 혼자 계시다 심한 독감에 걸려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열은 오르고 정신은 아득한데 멀리 사는 남동생에게 전화를 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형님, 나도 지금 지방 내려가느라 바빠요. 약 사 먹고 푹 쉬면 낫겠지 뭐. 라는 말뿐이었지요. 서러움에 눈물을 훔치며 거실 바닥에 웅크리고 있을 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앞집 이웃사촌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운동 나오시는 시간이 지났는데 안 보이셔서 걱정돼서 왔다며 따끈한 국밥과 해열제를 들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웃은 최 선생님이 약을 먹는 것까지 확인하고는 방바닥 온도를 높여주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그 국밥을 먹으며 마음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보며 재산 문제로 날 세우는 동생보다 매일 내 안부를 살펴주는 이웃이 100배 1000배 낫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최 선생님은 억지로 형제 모임에 나가 비위를 맞추며 스트레스 받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마음 맞는 동네 친구들과 탁구도 배우고 여행도 다니며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심리학자 매슬로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 중 하나로 소속감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이 소속감은 꼭 피를 나눠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내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제는 그래도 형제인데라는 낡은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를 외롭게 만들고 상처 주는 형제에게 아까운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지금 내 곁에서 나를 진심으로 웃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며 즐겁게 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자 가장 큰 지혜입니다. 억지로 형제의 빈자리를 채우려 애쓰지 마세요. 이미 당신 곁에는 형제보다 더 귀하고 따뜻한 인연들이 충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자매가 소용없는 네 번째 이유는 형제 사이의 갈등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내 자식들에게 큰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의 불화와 서운함은 결국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내가 먼저 그 질긴 갈등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들 보기 창피해서라도 형제끼리 겉으로는 좋게 지내야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에도 없는 억지 화해는 자식들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명절마다 마주 앉아 가시돋침말을 주고받는 부모님을 보는 자식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부모님이 형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화병이 나서 며칠씩 알아눕는 모습을 보며 자식들은 말은 못해도 가슴속에 시퍼런 멍이 듭니다. 올해 70 중반인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박 선생님은 평생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무시하는 큰형님 때문에 소가리를 하며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카들 결혼식은 가야지, 자식들이 우리 사이 안 좋은 거 알면 집안 망신이다라는 생각에 억지로 형님과 왕래를 이어왔습니다. 형님을 만나고 온 날이면 늘 고혈압 약을 찾고 한숨을 내쉬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박 선생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큰아버지 만나고 오시면 며칠씩 식사도 못 하시고 알아누우시잖아요. 저희는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지켜보는 게
더 괴롭고 죄송해요. 이제 그만 만나셔도 저희는 다 이해해요. 아니, 제발 아버지만 생각하고 사세요. 박 선생님은 그제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형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던 그 인내심이 사실은 자식들에게 미안함과 고통을 떠안겨주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날 이후 박 선생님은 큰형님과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천륜을 어기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지만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습니다. 부모님이 평온해지니 자식들도 더 자주 찾아와 웃음꽃이 피었고 명절도 스트레스 없는 진짜 휴일이 되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정확히 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으면 그 도끼는 결국 내 곁에 가장 소중한 자식들에게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이제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과감해져야 합니다. 형제자매와 얼굴을 붉히며 길을 쓰고 지내는 것보다 차라리 안 보고 편안하게 지내는 부모의 모습이 자식들에겐 훨씬 큰 선물이고 유산입니다. 피를 나눴다는 이유로 모든 갈등을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가정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자식들도 마음 편히 효도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억지로 형제라는 굴레에 묶여 자식들에게까지 그 아픈 상처를 전해주지 마세요. 끊어내야 할 때 끊어낼 줄 아는 것이 어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자 깊은 지혜입니다. 우리는 평생 착한 형, 희생하는 누나라는 굴레 속에 살았습니다. 동생이 사고를 치면 수습하고 형님 말씀이라면 내 형편이 어려워도 얘라고 답하며 살았지요. 하지만 내 마음이 다 타버려 쟤만 남았는데도 여전히 형제라는 이름으로 나를 희생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조금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소모하게 만드는 인연을 끊어내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용기입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정 여사님은 평생 친정 식구들의 뒤처리를 도맡아 하셨습니다. 형제들이 어려울 때마다 보증을 서주고 조카들 학비까지 보태며 헌신했지요. 하지만 정작 정 여사님이 나이 들어 몸이 아프고 외로워졌을 때 형제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언니는 원래 잘 살잖아라며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정 여사님은 배신감에 사로잡혀 몇 년을 화병으로 고생하셨지만 결국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 도리는 여기까지다라고 선언하며 형제들과의 연락을 줄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를 짓는 것 같아 마음이 허전했지만 신기하게도 형제들의 요구가 사라지자 평생을 괴롭히던 두통이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나를 갉아먹던 인연을 정리하니 비로소 나라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내 행복의 열쇠를 왜 나를 아프게 하는 형제의 손에 쥐어주고 계십니까? 이제는 가족인데 어떻게 그래라는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형제일지라도 당당하게 마침표를 찍으세요. 인생의 후반전은 짧습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고 서운해하며 보내기엔 너무나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그동안 충분히 고생한 나를 위해 이제는 편안한 사람만 보고 즐거운 일만 생각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아끼는 그 용기가 당신의 남은 생을 가장 아름답게 꽃피울 것입니다. 형제자매와 거리를 두고 나면 처음에는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쓸쓸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제는 형제에게 의지하거나 인정받으려 애쓰지 말고
내 안의 즐거움을 스스로 찾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서운해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시고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보고 발길 닿는 대로 산책을 하며 내 마음의 근육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른 중반의 김 어르신은 형제들과 인연을 정리한 후 처음으로 취미라는 것을 가졌습니다. 평생 형제들 뒷바라지에 자식들 키우느라 붓 한 번 잡아본 적 없던 분이었지요. 처음엔 혼자 서점에 가고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는 게 어색했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니 형제들 모여서 남 험담하던 때보다 100배는 마음이 편안하다고 웃으시며 말씀하시지요. 철학자 니체는 고독 속에서만 인간은 진정한 자신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형제라는 복잡한 관계망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때 행복한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후반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홀로 서기의 과정입니다. 구체적인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첫째, 형제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먼저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둘째,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작은 소일거리를 만드십시오. 셋째, 나 자신에게 따뜻한 칭찬 한마디를 건네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도 참 잘 살았다, 고생했다 하고 말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형제라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내 두 발로 당당히 서는 연습을 하세요. 고독을 친구 삼아 내 삶을 풍요롭게 가꿀 때 당신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아름다운 평온함이 깃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제자매와 거리를 두고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겁거나 인연을 멀리하는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쓰셨고 할 만큼 하셨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길을 걸어오며 형제라는 이름으로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형제에 대한 미움도 한때 뜨거웠던 우애에 대한 그리움도 그저 흐르는 강물에 흘려보내십시오. 미워하는 마음도 결국 내 에너지를 쓰는 일입니다. 그 귀한 에너지를 이제는 오직 나 자신의 평온을 위해서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정 스님은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혈연이라 해도 내 영혼을 병들게 한다면 잠시 멈추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타인의 시선이나 형제의 목소리는 줄이고 내 마음이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나는 지금 편안한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만이 당신의 남은 생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시인은 말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길이라고요. 하지만 그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나 자신과 동행하는 가장 아름다운 여행입니다. 형제라는 지팡이가 없어도 당신은 충분히 단단하고 우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남은 생은 누구의 형, 누구의 누나가 아닌 오직 당신의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사십시오. 남을 챙기느라 거칠어진 당신의 손을 이제는 당신이 직접 따뜻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상처받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제 무거운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밤은 부디 평안하고 깊은 잠에 드시길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